안녕하세요. 73세 된 응애 민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제 가족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베트남에서 태어나서 1975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세였어요.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주머니에 100달러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했고 중국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틈틈이 영어 공부도 하고 미국 문화도 배워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에 제 아내 옥분이를 만났어요. 옥분이는 한국에서 온 이민자였습니다. 저보다 4살 어렸는데 정말 마음씨 착하고 똑똑한 여자였어요. 한국어 교사로 일하면서 저희 베트남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쳐 줬거든요. 1979년에 딸 수진이가 태어났고 1985년에는 제가 드디어 베트남 레스토랑을 하나 차렸습니다. 옥분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을 퓨전으로 만든 메뉴도 개발하고 손님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했어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에는 세계 지점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샌프란시스코 부동산이 계속 오르는 걸 보면서 레스토랑에서 번 돈으로 하나씩 집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옷도 아껴 입고 여행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갔어요. 모든 걸 절약해서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2015년에 저는 65세가 되면서 레스토랑 사업을 정리했어요. 그때까지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총 7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사는 집 포함해서요. 다 합치면 1200만 달러 정도 되는 자산이었습니다. 월세 수입만 1만 8천 달러 정도 들어왔고 소셜 시큐리티하고 개인 연금까지 합치면 월 2만 2천 달러 정도 수입이 있었어요. 정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제 딸 수진이는 간호사가 되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연봉도 9만 5천 달러 정도 받고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위였어요. 제이슨이라는 남자인데 백인 남성이고 IT 컨설턴트로 일해요. 연봉은 12만 달러 정도 받으니까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처음에 수진이가 데려왔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2006년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정말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저희 가족한테도 잘해줬고요. 손자 손녀도 둘 낳아서 이제 16살 된 손자하고 13살 된 손녀가 있어요. 정말 예쁜 아이들이에요. 저는 할아버지로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집에 올 때마다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줬어요. 제이슨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가족 모임에 와도 핸드폰만 보고 대화도 거의 안 하고 아이들한테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저희 아내 옥분이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보, 수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제이슨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라고 자주 말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올해 1월에 옥분이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기였어요. 의사가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하고 아픈 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 2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항암 치료도 받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3월 15일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아내였어요.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은 3월 18일 토요일에 치렀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카톨릭 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저희 베트남 커뮤니티 사람들, 한국 커뮤니티 사람들, 그리고 가족, 친구들까지 해서 150명 정도가 왔어요. 다들 옥분이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장례 미사가 끝나고 집에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옥분이가 생전에 좋아했던 베트남 음식과 한국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위로해주고 옥분이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이슨이 다른 조문객들과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이제 장인 어른이 자유로워지셨겠네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설마 아내 장례식에서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48년 결혼 생활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라고도 하고 혼자 사는 것도 나름 재미있을 거예요 라고도 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 커뮤니티 어르신들은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고 한국 분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혈압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아내 장례식 날에 그것도 조문객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계속 올라왔어요. 48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도 컸는데 사위의 그런 행동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다음 날 수진이를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수진아, 어제 제이슨이 한 말 들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아빠 죄송해요. 제이슨이가 요즘 정말 이상해졌어요. 엄마 아플 때도 병원에 한 번도 안 왔고 저한테도 왜 이렇게 오래 끊으냐고 짜증만 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했어요. 제이슨이 최근 3년 동안 수진이한테 정서적 학대를 했던 거예요. 너희 가족은 너무 감정적이야 라고 하면서 베트남 문화나 한국 문화를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왜 그렇게 자주 가야 해? 라고 하면서 가족 모임에 오는 것도 싫어했다고 해요. 아이들한테도 문제가 있었어요. 손자 손녀가 베트남어나 한국어 배우는 걸 막았대요. 미국에서 살 건데 왜 그런 거 배워?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수진이가 간호사 일로 바쁠 때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대요. 집안일은 무조건 수진이 몫이고 애들 돌보는 것도 수진이가 다 해야 했다고 해요. 최근에는 아예 따로 자겠다고 하면서 이혼 이야기까지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야. 이제 그만 헤어지자라고 말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제 딸이 18년 동안 그런 고생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수진이가 아빠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옥분이가 아플 때는 더 참았다고 해요. 엄마 병간호하느라 힘든데 자기 때문에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딸이 혼자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이슨이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재산 분할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진이 명의로 된 집도 반 나눠 가져가겠다고 하고 아이들 양육권도 자기가 갖겠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수진이는 정말 절망하고 있었어요. 아빠 제이슨이 돈 많은 변호사 고용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로 제이슨이 이기게 놔둘 수 없다고요. 제 딸과 손자 손녀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전쟁을 겪고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와서 48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제가 가진 부동산 7채 중에서 6채를 팔기로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만 빼고 다 파는 거예요. 베트남 커뮤니티 친구들이 말렸어요. 민호야, 너무 성급한 것 아니야? 그 집들이 얼마나 귀한 재산인데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빠르게 매물을 내놨어요. 샌프란시스코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6채를 다 팔고 나니까 세금 떼고 $10,000 정도 현금이 생겼어요. 그 돈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시간당 $800 받는 변호사였는데 정말 실력이 좋다고 소문났거든요. 변호사 선임비로만 $100,000를 냈어요. 그리고 소송 비용으로 $300,000를 미리 맡겼어요. 변호사가 말하기를 제이슨 쪽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18년 동안 성실한 아내였고 특히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다 했으니까 법원에서도 수진이 편을 들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이슨이 정서적 학대를 한 증거들도 모으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상담 받은 기록, 아이들이 아빠를 무서워한다는 학교 상담사 의견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무엇보다 옥분이 장례식에서 제이슨이 한 말을 들은 증인들도 확보했어요. 그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증언해 주기로 했거든요.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제이슨이 완전히 당황했나 봐요. 자기는 수진이가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변호사도 못 구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최고급 변호사가 나타나니까 말이에요. 첫 번째 법정에서 제이슨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가 어디서 나온 건지 조사해달라고 신청까지 했어요. 혹시 불법적인 자금인지 확인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우리 변호사가 법원에 제 재산 목록을 제출했어요. 부동산 매각 계약서, 은행 잔고 증명서, 소셜 시큐리티 수급 내역 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냈거든요. 판사가 보고 나서 합법적인 재산으로 변호사비를 지불한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하면서 제이슨 측 신청을 기각시켰어요.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어요. 제이슨 측에서는 수진이가 너무 가족 중심적이어서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고 주장했어요. 장인 장모 집에 너무 자주 가고 베트남 한국 문화를 강요해서 아이들이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런 주장을 다 반박했어요. 수진이가 가족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제이슨이 아내 가족을 무시하고 차별한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특히 옥분이 장례식에서 한 발언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날 거기 있던 증인들이 다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거든요. 베트남 커뮤니티 회장님도 나오셔서 장례식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정말 비인간적이다. 우리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증언하셨어요.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몇 분이 나와서 그날 제이슨의 행동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문제에서도 우리가 유리했어요. 손자, 손녀 둘 다 아빠보다 엄마와 살고 싶다고 법원에서 직접 말했거든요. 16살 된 손자는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베트남어 한국어 배우는 것도 막아요. 엄마만 우리를 진짜 사랑해요라고 했어요. 13살 된 손녀도 아빠는 엄마한테 소리만 져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울면 안 된다고 했어요라고 증언했어요. 판사가 아이들 얘기를 듣고 나서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재산 분할 문제에서도 우리가 완승했어요. 수진이 명의로 된 집은 수진이가 다 가져가는 걸로 결정됐고 제이슨은 자기 401k 연금하고 개인 자산만 가져가게 됐어요. 양육권도 수진이가 완전히 가져갔어요. 제이슨은 격주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됐고 그것도 수진이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위자료는 제이슨이 수진이한테 월 $3,000씩 5년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정서적 학대에 대한 피해 보상이었어요. 소송이 끝나고 나서 제이슨이 우리 변호사한테 화해를 제안했어요. 이 모든 게 오해였다. 다시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수진이도 이미 마음을 정했고 저도 그런 사람과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2개월 후에 이혼이 완전히 성사됐어요. 18년 결혼 생활이 끝난 거죠. 수진이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빠 제가 18년을 헛산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울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아이들도 훨씬 편해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조용조용했는데 이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할아버지 집에 와서도 편하게 놀고 베트남어 한국어도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손자가 할아버지 아빠 없어도 우리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라고 말할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 수진이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콘도를 사줬거든요. 제이슨과 살던 집은 팔아서 그 돈으로 샀어요. 경제적으로도 걱정 없어요. 간호사 월급에 제이슨한테 받는 위자료까지 합치면 월 $10,000 정도 수입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남은 현금으로 투자해서 수진이한테 월 $3,000씩 용돈을 주고 있어요. 저는 부동산 6채를 팔긴 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아직도 살고 있는 집 하나와 현금 $800만 남아 있으니까 충분해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에요. 요즘에는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제 이야기가 유명해졌어요. 민호 형이 사위 때문에 집 6채 팔아서 딸 이혼시켰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적이었다라고도 하지만 대부분은 잘했다라고 말해주세요. 가족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요.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에요. 장인 어른이 딸을 위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첫 번째는 돈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예요. 저는 48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모든 걸 절약하면서 부동산을 샀거든요. 하지만 막상 가족이 위험에 처하니까 그 돈이 무슨 소용이었나 싶더라고요. 돈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에요. 제이슨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트남 문화나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시하고 차별했죠. 국제 결혼을 할 때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아이들 교육에서는 더욱 그래요.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거든요. 세 번째는 가족 간의 소통이에요. 수진이가 진작 저한테 말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딸이 부모 걱정시키기 싫어서 혼자 참았던 거죠. 이제는 수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말하라고 했어요. 가족끼리는 뭐든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요. 네 번째는 이민자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이에요. 저는 베트남에서 왔지만 미국에서 성공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세금도 성실히 냈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했어요. 그런데 제이슨은 저희를 무시했어요. 외국인 취급하면서 우리 문화를 하찮게 여겼죠.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굴복할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옥분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말한 게 있어요. 여보, 수진이가 걱정돼. 제이슨이가 변한 것 같아. 우리가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은데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옥분이 병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옥분이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대단해요. 옥분이가 살아 있었다면 정말 속상해했을 거예요. 자기 장례식에서 사위가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하지만 딸과 손자 손녀가 자유롭게 된 걸 보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요즘 제 일상은 많이 바뀌었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롭긴 하지만 수진이와 아이들이 자주 와서 괜찮아요. 주말에는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요. 손자 손녀한테 베트남어 가르쳐주고 베트남 음식도 만들어주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미국에 왔는지 이야기도 해줘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아무것도 없이 와서 이렇게 성공하다니라고 할 때 정말 뿌듯해요. 수진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스트레스 받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밝아졌어요. 간호사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었어요. 가끔 아빠 미안해요. 그동안 힘들게 해드려서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딸 지키는 게 당연하지라고 해줘요. 제이슨은 요즘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연락은 가끔 온다고 하는데 만나자고는 안 한대요. 아마 자기도 창피한가 봐요. 아이들도 아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할아버지가 훨씬 좋아요라고 하거든요. 법정에서 판결이 날 때 제이슨이 저를 정말 무서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다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하는 건 정말 못된 거죠. 베트남 커뮤니티 친구들이 민호야, 이제 새로운 인생 시작해야지라고 해요. 혼자 살기 외롭다고 재혼도 생각해보라고 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옥분이와 48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지금은 딸과 손자 손녀들이 있으니까 충분해요. 요즘에는 베트남 노인회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영어 가르쳐주고 미국 생활 적응 도와주고 있거든요.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가끔 강연을 해달라고 해요. 이민자 가정의 문화 갈등 해결법이라는 주제로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가정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젊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들이 많이 와요. 국제 결혼하고 나서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에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실 때 보람을 느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게 제 신념이에요. 돈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젊은 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결혼할 때 상대방의 문화와 가족을 존중하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돈이 많거나 잘생기거나 그런 건 다 소용없어요. 인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가 힘들어할 때 주저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물론 무조건 감싸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모든 걸 걸고 지켜줘야 해요. 저는 부동산 6채를 팔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알았다면 더 빨리 도와줬을 거예요. 그랬다면 수진이가 18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옥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보 걱정 마세요. 수진이와 아이들 제가 잘 지키고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이 모두 해결됐어요. 이제 마음 놓고 편히 쉬세요. 옥분이 사진을 보면서 매일 이런 말을 해줘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73살이 되어서도 아직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딸과 손자, 손녀들 지켜주고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봉사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경험을 전해주고 옥분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고 말해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감사합니다.